매출액 성장률이 높이 나올 수 있느냐를 좀 봤고요. 그러니까 좀 테크가 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좀 골라서 그 두 가지를 좀 믹스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진행이 되긴 했어요. 아시다시피 알리바바, 네. 그다음에 뭐 바이두, 디디추싱 등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한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계속해서 간다, 잘 간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중국에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워렌 버핏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찰리 먼거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샀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추가 매수를 했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찰리 먼거는 왜 샀을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거 따라 사도 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 찰리 먼거가 왜 샀을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 생각을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기업이 망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밸류가 충분히 싼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찰리 먼거도 집중적으로 보고 아마 더 추가 매수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슈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패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뭐 나머지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뭐 그다음에 또 중국계 기업들, 또 시진핑 정부나 이런 데들에서는 요즘 성장보다는 분배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혼자 잘 살지 마라, 인민들을 좀 잘 살게 해라, 뭐 이런 포커스도 있다 보니까 뭐 사교육 금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교육업체들 상장돼 있는 주가들 막 50% 이상 빠지고, 뭐 텐센트 뮤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미국에 상장하려고 했던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도 다 지금 당장 뭐 상장을 좀 취소해라, 계획을 미뤄라, 아니면 홍콩에 해라, 뭐 이런 이제 변수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다 퇴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뭐 어떤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들의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안 좋은 기억이 있죠. 근데 땡땡 자원 뭐 이런 회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상장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 그러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좀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찰리 먼거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알리바바를 원래부터 이제 투자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 주가가 뭐 한 30% 이상 쭉 빠지다 보니까 아마 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마 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한 3가지 정도의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해서 중국 기업에 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이제 미중 패권 문제가 언제쯤 갈등이 잦아들까.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중국에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어서 전기를 못 돌리고 공장을 못 돌리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미국에 LNG를 좀 수입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씩 회복은 되어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단기간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질 때 또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잡혔을 때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무언지를 투자자들은 좀 보고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리스크는 뭐냐면,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재무적 관련된 리스크인데, 중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는지, 아마 찰리 먼거는 여기에 가장 집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냐. 그래서 알리바바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쇼핑몰 외에도 다양한 신규 사업들, 최근에 뭐 또 뉴스 난 거는 클라우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하고 이제 대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들을 강화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데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컴퓨팅을 하기 위한 서버나 이런 칩들을, 반도체 칩을, 그러니까 영국의 반도체 설계에서 ARM의 기술을 활용해서 뭐 신규 칩을 지금 내놨거든요. 발표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로 보면 상당 부분 다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들을 갖고 있다는 게 아마 찰리 먼거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평가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는 재무적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없는 기업들을 좀 압축시키고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면 첫 번째 문제가 조금은
화해 무드로 갈 때, 조금씩 풀려갈 때는 아마 제일 빨리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을 좀 뭐 지금쯤은 보고 관심 좀 이렇게 추려놓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20개를 쭉 나열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거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등은 역시 시가총액이 뭐 가장 큰 알리바바닷컴이고 그 외에 뭐 JD.com, 뭐 핀도핀도, 뭐 네디즈, 바이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무적인 리스크를 좀 빼야 되는 기업들을 좀 보기 위해서 사업 모델로 저희 점수 기준을 좀 잘랐습니다. 아까 이제 5가지 팩터를 가지고 저희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70점 초과. 이게 이제 미국의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상위 한 14% 안에 들어가는 우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0에서 70 사이가 제가 요 그린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요 정도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조금 통과하는. 물론 이제 최근에 상장된 뭐 디디 출신이나 이런 데들은 아직 데이터들이 많지 않고 여전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이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투자할 때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리스크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차량 공유 비즈니스를 하는데 중국 기업을 그러니까 중국은 다 잡을 거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안전하고 이런 기업들의 포인트들을 먼저 좀 잡으시고 그런 첫 번째 리스크가 사라졌을 때 오를 수 있는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등에서 20등을 보면 이런 뭐 JTO, 익스프레스, 뭐 물류회사가 택배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CJ 택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의 전국망에 이제 물류들을 배달하는 그런 형태들이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 뮤직, 뭐 루팍스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준들을 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두 번째 재무 리스크는 좀 일단은 없겠구나. 갑자기 뭔가 엄청난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갑자기 뭐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그럴 가능성들은 좀 낮은 기업들이 이제 요 형태의 유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좀 포함해서 좀 보자면, 밸류에이션 여기 다 넣지 않았지만 제가 확인한 다음에 여기 지금 3개 기업을 좀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리바바 그룹하고 뭐 텐센트하고 그 다음에 저기 루팍스 홀딩스 이 3개 정도가 지금은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찰리몬거 의견과 저희 시스템 알고리즘 의견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점수도 보면 가장 높고 88점으로 중개 상점이 가장 높고 밸류에이션도 싸다. 그러니까 아마 뭐 첫 번째 리스크는 시간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매출액이 34%,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00% 정도 늘어나는 상당히 300%요? 네, 300%.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큰 기업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버 관련된 반도체 칩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 만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하고, 그럼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자율주행 비즈니스까지 같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냥 쇼핑몰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다른 형태의 어떤 성장 동력들을 가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알리바바의 상당히 장점,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텐센트 뮤직은 가격으로는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세계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건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리밍 회사, 이렇게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론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기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고, 마지막에 있는 이 루팍스 홀딩스는 이름이 약간 좀 처음 들어보셔가지고 좀 낯설실 텐데,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핀테크 회사인데 개인 간 P2P 대출을 하는 핀테크 회사인데 상당히 성장도 빠르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검증돼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장돼서 아직 이익과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회사가 아니라 매출과 이익을 찍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출액이 25%, 영업이익은 한 5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하고 뭐 매력도까지 같이 포함하면 이 정도 세계 기업이 좀 통과를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표는 이제 그거 외에 이제 2번을 다 통과하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도 역시 주가가 뭐 떨어지거나 하락하면 얼마든지 또 저평가 매락이 같이 되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좀 압축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알리바바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뭐 내 자산의 100%를 걸어서 막 급등하면 막 2배 벌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은 확실한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중국 기업들 중에서 한다. 그 중에서 그럼 어떤 걸 할 거냐, 이렇게 골라가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그 중국 정부의 그런 뭐 플랫폼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시진핑 재집권 그 이슈와 맞물려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간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쭉 끌고 가는 그런 네.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네. 누구나 다 좋은 줄 아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 이 정도 급은 되지 않았지만 제2의 이런 빅테크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미국 주식에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주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 약간 점쟁이 같은 네. 그 질문들 중에서 이게 제가 가장 점쟁이 같은 질문이라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 회사니까 네네. 그래도 좀 데이터에서 좀 뽑아서 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지 뭐 제가 무슨 인사이트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얘가 많이 나중에 빅테크가 할 것 같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미래 전망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뽑은 데이터는 그러니까 숫자로만 뽑으면 더 훨씬 더 많이 뽑을 수 있는데 뭐 좀 많이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했는데 그 압축한 기준은 뭐냐면 일단 성장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어쨌든 그 사이즈까지 가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은 뭐 천억, 막 매출액이 뭐 좀 적은 기업이 한 1,000억 달러고, 뭐 많은 데들은 뭐 3,000억 달러까지도 가니까. 근데 그거 말고 빅테크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매출액이 거기에 비하면 한 뭐 10분의 1 수준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면 그런 기업이 되려고 하면 매출액 성장률이 높지 않고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뭐 상당 부분 매출액 성장률이 높이 나올 수 있느냐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빅테크를 말씀하셨으니까 주로 이제 빵 관련된 이제 기업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렇죠. 뭐 애플이라든지, 네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기업들, 그러니까 좀 테크가 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좀 골라서 그 두 가지를 좀 믹스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네 개 정도 기업을 했는데요. 아마 보시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뭐 알고 있는 기업이 가능성 있는 주식은 이라고 말하기 그렇잖아요. 보통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 더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은 우리가 몰라서 빅테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업들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장기간 좀 높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4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 뭐 처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인투이티브 아까 앞에 있는 인투이티브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해서 이게 티커로는 ISRG라고 하는데 의료용 수술 로봇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수술하는 거죠. 실제로 요즘도 거의 로봇이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뭐 복강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배를 이렇게 갈라서 뭐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구멍을 얇게 뚫고 붙여서 이제 로봇팔로 이렇게 해서 수술 정교하게 해서 뭐 이렇게 회복도 상당히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에 뭔가 이렇게 조그만 데를 수술하는 데 있어서 혹시 사람이 손이 뭔가를 오작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막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인데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성장률도 엄청나게 빠르면서 도입률도 상당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 이제 2021년부터 25년 뭐 이거는 뭐 제가 예상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레피니티브나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뽑아드린 건데 보시면 매년 2자릿수 이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5년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만 하더라도 실제로 뭐 올해 2021년도에도 작년 대비해서는 28%가 늘었어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데 매출액을 28% 늘린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20% 이렇게 느는 게 거의 어렵잖아요. 2자릿수 이상만 성장하더라도 상당히 높은데 미국에는 매출액이 사이즈가 큰데도 불구하고 막 20-30% 성장시키는 기업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2025년도까지는 현재로 보면 매출액이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 되는 형태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있으니까 그 비율의 2배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뭐 투자 매력도를 봐도 뭐 점수가 거의 90점대 나오는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의 성장도 상당히 높아서 빅테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기업으로 좀 꼽았고요. 두 번째는 AMD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그렇죠. 작년에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핫한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한때는 이제 사실은 뭐 망할 뻔했던 까지 갔었죠. 갔다가 이제 CEO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텔의 CPU 칩을 능가하는 성능들을 막 싸고 더 성능이 좋은 것들 칩을 발표하면서 사실 인텔 주가가 거의 힘을 못 썼거든요. 한 그렇죠. 1년 이상.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바로 이 AMD에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AMD가 막 가져가면서 이쪽 부분을 상당히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GPU라고 해서 그래픽 쪽 관련된 이런 그 칩들을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뭐 넘버원이죠. 네. 그러니까 넘버원인데 시장 이쪽 점유율. 시장에 진출해서 GPU 쪽은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고 있고 CPU 쪽은 인텔하고 경쟁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60%가 성장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인텔 걸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잠식을 한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한 17% 정도 매출액이 이제 성장이 되는데, 요 17%가 낮냐 이런 낮은 게 아니죠. 왜냐면 작년에 60% 오른 상태에서 다시 또 17% 땡겨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2025년도까지는 매출액이 한 200억 달러 정도를 돌파해서 상당 부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우리 AMD 할 때 말씀드린 엔비디아, 네. 뭐 워낙 뭐 1, 2년 동안 가장 핫한 주식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기업을 봤는데 저는 투자하지도 못했고 뭐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주가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네. 너무 비싼데, 그래도 비싼데 계속 비싼데 실적과 함께 계속 올라가는 네. 형태의 모델이 됐었는데, 네. 제가 사실 이 기업은 우리나라 벌써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엑스에서 네. 인공지능 관련된 컨퍼런스 그런 행사들을 크게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서 좀 AI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업체들이 뭐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쭉 보는데 엔비디아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AI에 관심이 있을까 막 몰려 있는데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이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앞으로 트렌드가 맞구나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 이후로도 지금 뭐 4차 산업 관련된 뭐 또는 5G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 처리하는 데서 이런 엔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AI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일어나는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든 이런 것들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산업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좀 조정받거나 그러면 그럴 때 좀 편입해서 미래를 사는 개념에서의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매출액이 한 5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까지 불과 4년 만에 매출액이 한 80%까지 늘어나는,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쇼피파이인데요. 이 회사는 쇼핑몰이라고 하기보다는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보통 아마존은 어떻게 하냐면, 아마존에는 이제 우리가 입점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내가 어떤 셀러로 들어가서 입점을 그렇죠.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 내가 아예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끔 그 솔루션을 아예 통째로 임대를 해서 그 월 정액으로 받는 이런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딱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카페24 네, 맞습니다. 카페24 그 모델을 하거든요. 네. 쇼핑몰 임대를 네. 해주는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뭐 처음에 쇼핑몰 하려면 내가 물건은 다 있어요. 근데 갖추려면 결제 시스템 갖춰야죠. 사이트 갖춰야죠. 그 다음에 누르면 얼마가 팔렸는지 환불 처리해줘. 이런 시스템을 못 갖추니까 결국은 셀러로 아마존에 입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계약하고 아이디 만들면 다 구축해줘서 그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뒷단 자체를 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한 58% 성장했고요. 내년에도 성장률로는 이 기업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34%. 그러니까 매출액이 34%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수의 고평가와 관계없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런 기업들의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은 아마 지금 현재의 수준의 주가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당장 뭐 1년 정도를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향후에 4, 5년 후에 과연 빅테크로 갈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애플이나 아마존 투자하신 분들도 보면 내가 사서 한 10년 동안 놔뒀더니 막 몇십 배 올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지. 샀는데 분명히 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평가 상태는 주가 변동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쇼피파이도 뭐 한 20% 떨어질 수도 있고 엔비디아도 30%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형태의 투자자들한테는 이
그 기간의 흐름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길게 보고 빅테크에 투자해서 이 회사 2025년도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는 분들한테는 사실 매수의 시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어떤 전략이나 패턴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은 뭐 6억 달러인데 2025년 138억 달러니까 약 3배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로는 가장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을 뭐 제2의 빅테크라고 붙이기엔 좀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좀 장기간 성장률이 좀 예상이 되고 기술을 좀 활용하고 있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기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뭐 거치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분할로 한다든지 중요한 거는 이제 호흡을 좀 길게. 네네. 이게 빅테크가 될 만한 후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게 성장주의 변동성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고 맞는지 점검해 보신 다음에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